얼마 전 지영 씨는 거래처의 지인과 이야기하다 숨이 막히는 경험을 했는데요. 바로 했다, 이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 지인의 화법 때문이었죠. 뭐뭐했는데, 그러니까, 했고, 이렇게 문장이 마무리되지 않는 말을 이어가서 도무지 핵심이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영 씨가 물은 적도 없고 사실 궁금하지 않은 말들이었죠. 한편 선배가 제대로 지시를 하지 않아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최 대리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정확하지 않게 말해주는 상황이 많죠. 매번 물어보기도 그렇고 어림짐작으로 일을 했다가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라는 말을 듣는데요.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라고 하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책임을 나한테 돌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화를 내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속상하죠. 말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군더더기까지 길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혼자 해석한 대로 반응하거나 본의 아니게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경우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말에 대한 이해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이해부터 흔들리면 말하는 사람 간에 오가는 말의 결, 관계의 결이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 또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응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 상대방이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을 했을 때 내 의사를 오해 없이 잘 전달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면 상대방과 나 사이의 오해를 줄이고 불필요한 감정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수하지 않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생각부터 정리하고 말해야 합니다. 질문이나 제안처럼 상대방이 뭔가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전달하는 내 말이 길어지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듣는 상대방은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서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걸 해드리면 되죠?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탁이나 제안 또는 질문이나 약속처럼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상대방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말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말해야 된다면 메모를 하거나 속으로라도 중요 키워드를 먼저 정리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긴장될수록 쉼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쉼표를 잊지 말자는 건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간결한 문장 형태로 말을 하자는 의미죠. 뭐뭐 했다, 이다는 거의 없고 는데,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쉼없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듣는 사람까지 숨이 가빠집니다. 문장이 길어지지 않게 잘 말하려면 호흡을 생각하면서 접속사를 줄이고 간결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담백하게 말할수록 내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40초 이상 늘어놓지 말자는 겁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마크 고울스톤은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Just Listen이라는 책에서 40초 이상 말을 늘어놓게 되면 대화가 일방적인 독백으로 변질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관심 없는 이야기를 길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상대의 반응을 살펴보면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챌 수 있는데요. 상대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반응만 한다면 이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럴 땐 장시간 내 이야기로만 상대의 시간을 뺏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도 매번 질문하기가 조심스러운 경우, 또 상대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있으신가요? 이럴 때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짐작대로 일을 진행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좀 많이 하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사이에 끼어들 틈을 잡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몰라도 우선 알겠다고 대답하고 나중에 찾아봐야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넘기다가 나중에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결국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일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가 있죠. 그런데 상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도 상대가 귀찮아하거나 뭐라고 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들 때가 많죠. 이럴 땐 실수하지 않는 정중한 대묻기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묻기의 기술 첫 번째는 내가 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말해서 상대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군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복명, 복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급자가 내린 명령과 지시를 똑같이 되풀이하는 걸 말합니다. 명령받은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명확하게 숙지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죠. 음식점에서 주문을 받는 종업원이 고객에게 주문 내용을 다시 한번 묻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런 말 습관을 회사 생활이나 단체 생활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팀장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팀장님, 말씀하신 것이 뭐뭐가 맞나요? 라고 상대의 말을 재언급하면서 되물어서 업무 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시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다가 실수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뿐만 아니라 상대가 잘못 말한 책임을 내가 대신 덮었을 염려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타이밍을 잡아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하는 겁니다. 상사가 지시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도 도무지 상사의 말이 끝날 기미가 없다면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먼저 상대를 부드럽게 응시하면서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는 것이 좋은데요. 바로 말을 자르고 음성으로 질문하기보다는 제스처를 통해서 상대방 스스로 말을 정리하고 나서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손동작이 너무 씩씩하거나 과장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상대방이 알아챌 정도로 조심히 손을 들어서 죄송한데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분위기상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면 이야기가 끝난 직후에라도 따로 물어보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되묻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알아듣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 이번엔 내가 질문하는 입장이 아니라 질문을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상대방이 내가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 때 혹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을 해올 때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성의껏 잘 대답해 보겠다고 꼼꼼하게 얘기해 줬는데 답답하다는 소리를 듣는 분도 있습니다. 답답한 대답을 꼼꼼한 대답으로 바꾸는 법은 없을까요? 먼저 빠르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빠르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신중한 사람들은 상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더딘 경향이 있는데요. 생각하는 시간 자체를 평소의 말 습관대로 이런 식으로 너무 자주 메우는 경우도 있고요. 말의 반응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면 답답하고 굼뜨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단순히 나의 성격이 아니라 일하는 태도로 투영될 수가 있죠. 저 사람은 일 처리도 느릴 거야. 저 사람은 우유부단한 성격일 것 같아. 이런 이미지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이 좋은데요. 적어도 예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에서는 빠르게 반응하도록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또한 당장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말머리를 느리지 말고 이런 말로 상황에 맞게 대답하면 좋겠죠.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할 입장이 아니라서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검토해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물쭈물해서 답답한 인상을 주는 것보다 좋은 언어로 상황을 예의 있게 정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생각을 다시 정리해서 답변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감각 있는 말, 결이 좋은 대화가 완성될 겁니다. 나의 호감도를 높이고 싶거나 더욱 전문성 있게 말하고 싶다면 말 습관과 더불어 나의 몸짓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UCLA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앨버트 메라비언이 침묵의 메시지라는 책에서 발표한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의 첫인상은 상대방의 호감과 직결되는데 그 첫인상은 말하는 내용 7%, 목소리 38%, 시각적인 요소 55%로 결정된다라는 이론입니다. 결국 사람의 이미지와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와 외모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무척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제스처를 잘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효과적인 제스처 사용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손의 기본 위치는 배꼽과 명치 사이 정도에 둡니다. 자연스럽게 손을 포개어 양손을 붙이고 있거나 맞잡습니다. 제스처를 사용하는 움직임의 범위는 내 상체 안에서인데요. 이때 손이 너무 아래로 툭 떨어져 있으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너무 동작이 커지겠죠. 그래서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배꼽 사이 정도에 두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팔 모양인데요. 팔 모양은 겨드랑이를 붙이지 않고 니은자로 살짝 띄워주세요. 그래야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겨드랑이가 붙어 있으면 몸이 경직되어 보이고 동작도 작아서 팔 사이를 편안하게 띄워주는 것이 좋은데요. 상체 위주의 시선 안에서 손을 움직이되 흐느적거리지 않고 정확하게 뻗어서 합니다. 특정 지점을 가리킬 때는 손을 벌리지 않고 붙여서 가리키는 게 좋습니다. 끝이 단정해야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기본 자세가 몸에 익숙해졌다면 강연 전문가들이 제스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적극적으로 관찰해 보면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효과적인 제스처를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화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기술들,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 그리고 대화 중에 되묻거나 제대로 답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상대방이 공감하는지를 보면서 간결하게 말해야 합니다. 또 대화한 내용을 잘 확인하려면 적절한 타이밍에 되묻거나 가볍게 손을 들어서 양해를 구하면서 바로 물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에는 가능한 빨리 대답해 주시고 생각이 필요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이해하기 좋게 말하면 좀 더 밀도 높은 대화를 할 수 있겠죠?